뭐 25, 6세 정도 되지 않을까. 네, 대학교 졸업하시고 그냥 T로 바로 네, 오게 되는 바로 오는 아주 케이스가 훌륭한 케이스네. 네, 아주 안녕하세요. 시니어 TA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TA는 김용남 TA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10년 이상 TA로 근무를 했고요. 알만한 게임으로는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PC 버전, 그리고 넥슨에서 어센더트 1이랑 워헤이븐을 작업했습니다.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TA 하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네. 게임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까는 고민이 많았는데 고민하다가 사실 처음 내린 결론은 원화가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쵸, 원화가. 원화를 봤을 때 되게 매력이 있어서 내가 저런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원화가로 시작을 했는데 네, 사장은 다른 일들이 시키가 많아요. 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3D도 하고 그렇죠. 스크립트까지 하고 있고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계속 원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림 실력보다 이제 다른 걸 좀 더 잘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화가가 목표였는데 자, 작은 회사에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결국 TA까지 가게 된 거네요. 네. 그럼 중간에 TA를 내가 해야겠다 하면서 준비했던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원래부터도 게임 개발에 이제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나가기도 했었고요. 그 스터디는 사실 프로그래밍 스터디였거든요. 프로그래밍 스터디. 네, 그래서 거기서 사실 프로그래밍을 좀 많이 배웠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오랜 기간 뭔가 좀 지식이 좀 쌓여가고 있었고 나머지들은 또 개발하다가 내가 답답해서 스크립트를 짜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가면은 너 이거 할 줄 아네? 그래, 이거 해봐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포기를 하고 저 스스로도 나는 TA입니다 라고 하고 이직을 했죠. TA 직군에게 필요한 역량을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제 그렇죠. 기준으로는 일단은 아트가 되기는 해야죠. 아트. 네, 물론 이거를 비슷한 연차의 경력에 있는 사람의 아트만큼 만들어내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최소한의 아트 본능이 있다고 최소한의 리소스를 직접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게 아니면 사실은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아니고 뭐 렌더링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뭐 엔진 프로그래머, 그냥 프로그래머, 그렇죠. 뭐 그렇게 하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프로그래밍 쪽은 이제 제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머터리얼, 쉐이더 쪽이고요. 그다음에 스크립트 뭐 이런 게 될 거. 물론 이제 엔진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는 실제로 엔진 프로그래밍을 조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업무 역량이 굉장히 넓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캐릭터 모델러나 배경 모델러나 아니면 애니메이터나 이펙터나 그 전문 분야가 따로 다 나뉘나요?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을 하시다가 넘어오신 분 아무래도 배경 쪽 작업에 대한 지식이 많으시니까 배경을 서포트 해주시기 되게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펙트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렌더링 쪽 관련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공통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마다 업무들이 좀 다른 편인가요? 어떤 팀에서는 테크니컬 아티스트지만 이펙트 리소스를 같이 만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펙트 아티스트가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 아트를 겸임하는 케이스였고요. 물론 요거는 조금 옛날이라서 요즘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트와 그 프로그래밍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작업을 할지가 그때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뭐 케바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적화가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한 프로젝트다? 그러면은 또 프로그래밍 밸런스가 많이 필요할 거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뭔가 아트적으로 엄청 화려한 거를 뽑아야 되고 최적화는 우리는 뭐 온라인 게임도 아니고 30프레임 정도면 충분해. 이러면 그런 프로그래밍적인 부분들은 조금 뒤로 이제 밀어놓을 수가 있겠죠. 내가 뭔가 청사진이나 레이아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아트적으로도 훌륭하게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쪽에 그쵸. 좀 힘을 쏟는 거고, 후반으로 갔을 때 대량 생산하게 되면은 최적화나 다른 문제들을 위해서 네네. 그때 또 많이 바뀌는 편이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TA를 오래 하셨는데 TA의 매력을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해결사 노릇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기서 굉장히 보람을 느낀달까. 네. 아트 쪽에서 뭐 원하는 기능이 있었을 때 그걸 만들어주면 당연히 내 일인데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뿌듯하다거나. 네. 결국에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사람들이, 아트 직군들이 뭔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네. 해결사가 됐을 때, 네, 그리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해 줄 때. 네. 실제로 저랑 같이 이제 근무를 했을 때도 배경 담당을 되게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뚝딱뚝딱 엑셀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이제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트 작업자 입장에서는 오, 저게 되네? 이러면서 이제 좋아해 주거든요. 근데 TA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되게 뿌듯함으로 다가오게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TA 시니어를 그래도 좀 오래 하셨잖아요. 네. 목격한 TA 중에 최고령과 최연소가 있다면? 한 분은 뭐 50세를 당연히 넘으셨을 거고요. 네. 아직도 뭐 잘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최연소는 뭐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넥슨에서 몇 분 뵀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사실 뭐 25, 6세 정도 되지 않을까. 네, 대학교 졸업하시고 그냥 TA로 바로 네, 오게 되는 바로 오는 케이스가 아주 훌륭한 케이스입니다. 네, 아주. 근데 네. TA의 고용 안정성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훌륭하다. 네네. TA를 뭐 어쨌든 게임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건 아닌데 TA를 뽑으려고 하면은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애초에 좀 맞아요, 없고요. 맞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풀이 작을수록 그 인력 시장에 있는 사람도 적고 뽑을 수 있는 티어도 적고 뭐 이러다 보니까 뽑는 타이밍에는 사실 뭐 자리가 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좀 부족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훌륭하게 준비만 했다면 뭐 취직은 당연히 본인이 생각할 때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은어로 이제 얘기하는 철밥통이다, 귀족이다 라는 말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귀족에 가깝지 않나. TA 연봉이 아트 직군 쪽에서는 좀 높은 편으로 알고 제가 알기로도 아트 직군에서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TA 출신 중에 본인이 봤던 TA 출신 중에 최고 잘 된 케이스가 있다면 대학교 교수로도 가시고 네. 그다음에 뭐 걸출한 회사로도 가시고 그런 케이스 아닐까. 그리고는 사실 개인적인 인연은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소문으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계시다. 네. 그래서 그때 잠깐 나는 왜 회사를 다니고 있나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여기 지금 림바님도 회사를 안 다니시는 이유가 그렇죠. 굉장히 제가 아는 이펙터 중에 제일 잘 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좋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 될 거고요. 네. 그 소라 AI의 영향력 혹은 AI가 앞으로 게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소라 AI는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상을 뽑는 거다 보니까 그건 아니지만 근데 AI는 사실 바로 막 직접적으로 사실 지금 업무에 이미 막 굉장히 활발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게임 업계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가장 쉽게 생각했을 때는 사실 외주 주던 거를 내부에서 AI를 처리한다. 이런 정도로 사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는 그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아닌 분들 중에 AI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더 네, 굉장히 많아요. 네. 면접관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 신입 TA가 가져와야 될 포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아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술을 배우는 거는 계속 배워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트가 사실 처음부터 역량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드러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트만으로 그냥 업무에 합격하실 만한 정도의 퀄리티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네. 아트도 진짜 합격할 정도의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 이건 기본이고요. 그렇죠.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아웃풋이 이뻐야 돼요. 그냥 봤을 때 누가 건드리지 않고
바로 게임에 출시할 수 있는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돼. 얼음 머티리얼 이런 정도는. 그렇군요. 네. 누가 봐도 합격선에 있는 아트를 네. 만들어내야 된다. 멋있어야 돼. 네. 한 발 더 나가서 테크니컬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아, 내가 뭐 만든 툴이라거나. 굉장히 빡센 면접관이네요. 근데 이 두 부분이 없으면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연봉이 높다. 네. 일반적인 업무가 이제 100이라면 100에서 뭐 깎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0 플러스 알파를 봐야 된다. 오케이. 네. 딱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연봉도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받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본인이 TA를 하면서 제일 많이 도와준 업무,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툴이거든요. 그냥 그 언리얼 기준으로 콘솔 명령어를 쳐주는 친구예요. 네네네. 그거 되게 은근히 귀찮거든요. 네, 그거를 다들 많이 귀찮아하세요. 문서 같은 데 작성하기 네, 네, 네. 그걸 복구해서 쓴다고. 그러니까. 네, 그걸 또 막 전파해야 되고. 근데 그걸 만드는 데는 뭐 하루도 안 걸려요. 되게 심플하구나. 그렇죠. 네. 그걸 만들어줬는데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 네. 그 언리얼에는 그 블루프린트 유틸리티라고 네. GUI를 만드는 버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해줬고 그게 이제 뭐 만족도가 높았고 네. 그럼 뭐 보통 게임 만들면은 다 하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그 사람들의 만족도를 보면서 조금 10년이 됐는데 그걸 보고 사실 조금 놀랐어요. 네.